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사연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청취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만남, 그리고 가슴속 불길한 예감. 저는 평생 남편과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어머니 같지만 저는 세상을 그렇게 순진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을 보면 대강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고 신호 같았습니다. 말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속마음이 뒤틀려 있는 사람은 어디선가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제 아들 명우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만 해왔고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죠. 그런 아들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 주말에 식사 어때요? 아들은 그날따라 목소리가 한층 들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 식사?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드디어 우리 명우도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남편은 반색했지만 저는 묘하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식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아들이 그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인 건 굽이 높은 구두에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있는 키 큰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찰랑이며 한껏 꾸민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나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또랑또랑하고 공손했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한 인사였습니다. 표정도, 태도도,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고, 참하게 생겼네. 명우야, 엄마 아빠보다 먼저 자리 좀 잡겠다. 남편은 한눈에 반한 듯이 감탄사를 내뱉었고 아들은 옆에서 싱글벙글하며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서 와요, 유나 씨. 뭐 마실래요? 어머,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며느리감으로서 공손한 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 이유 없이 뒷목이 서늘한 경우도 있죠. 유나는 후자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유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말하는 방식, 식사 예절, 우리 가족에 대해 묻는 태도, 모든 게 지나치게 완벽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유나는 뭐 하는 친구야? 남편이 묻자 유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골프 강사예요. 회원들에게 레슨을 하고 있죠. 오, 골프. 요즘 핫하지, 명우야. 내가 골프도 배우겠구나? 남편은 반갑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고 아들도 유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골프 강사라면 보통 스포츠웨어를 입고 다니고 햇볕 아래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건강한 느낌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유나는 너무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피부도 너무 하얗고 손도 마치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드랍고 섬세했습니다. 골프 강사가 이렇게 손이 고울 수 있나? 의심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편과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유나와 주방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도울게요. 아니야, 손님이 뭘, 그냥 앉아 있어. 그런데 유나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참 사람 보는 눈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어머님이 절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뭔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녀가 수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다. 유나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저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결혼 뭔가 크게 잘못될 거라는 걸. 골프 강사,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 그날 저녁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유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녀가 예의 바르고 단정한 며느리감이라며 흡족해 했지만 제 속은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걸까?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유나는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길한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태평하게 TV를 보다가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명우 여자친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상해. 남편은 피식 웃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휴, 당신 또 그래. 괜히 혼자 별 생각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 직감이 보내는 경고, 그리고 태석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며칠 동안 저는 유나에 대한 정보를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유나가 일하는 골프장은 어디야? 강남 쪽에 있는 곳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회원제 골프장이야. 회원제 골프장이라?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대부분 VVIP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연회비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곳도 많죠. 강습을 받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돈이 많은 상류층입니다. 물론 골프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나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알아볼 게 아니야.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석은 제 오랜 친구이자 경찰로 30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강력 사건과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베테랑 경찰이었죠.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때도 태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 세상은 참 무서운 곳이야. 사람 겉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돼. 그 말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바로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웬일이야? 태석아, 내가 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 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 명우 여자친구 말이야. 뭔가 이상해. 태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골프 강사라는데 너무 꾸며놓은 티가 나고 뭔가 부자연스러워.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에서 일한대. 회원제 골프장? 태석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누나, 내가 한번 알아볼게. 태석아, 정말 부탁할게. 이게 괜한 걱정이면 좋겠지만 알겠어. 나도 경찰 생활하면서 직감이라는 게 있었거든. 누나가 이렇게 불안해한다면 뭔가 있을 수도 있어. 최대한 조용히 조사해 볼게. 태석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유나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피곤했어. 유나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취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명우야, 제발 엄마 말을 들어줘. 하지만 아들은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태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폭로된 과거, 그녀의 진짜 정체? 태석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평소 농담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누나, 여기 앉아봐.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이 여자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태석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 고급 호텔 로비에서 유나가 어떤 남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 두 번째 사진,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유나가 와인을 들고 한 남자와 친밀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세 번째 사진, 회원제 골프장. 유나가 골프 레슨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남자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 이거 뭐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몇 년 전 강남의 고급 회원제 골프장에서 일했어. 근데 단순한 강사가 아니었어. 거기서 부유층 남성들과 연결되어 있었어. 쉽게 말해서 스폰서 개념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야. 뭐라고? 심지어 골프장 VIP 고객 중 일부는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인도 있었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나는 꽤 유명했다고 하더라. 그게 사실이야? 확실해. 내가 경찰에 있을 때도 이런 사건 여러 번 봤어. 여자 쪽에서 처음에는 강습을 빌미로 접근하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결국 남자의 재력을 이용하는 거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이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태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누나, 이거 명우한테 빨리 말해야 해. 이 결혼 막아야 해.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분명 아들은 또 제 말을 무시할 겁니다. 엄마, 또 유나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견이 심해요?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결혼 후 점점 더 커지는 의심.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태석에게 들은 유나의 과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부유층 VIP들과의 개인적인 관계,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이 여자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또 유나 험담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편협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골프 강사들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냥 친한 회원들일 수도 있잖아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명우야, 엄마가 괜히 이러겠니? 유나가 이상한 건 정말 분명해. 엄마 직감이 틀린 적 없잖아.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좀 해요. 유나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결국 아들은 유나와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식, 그리고 불안한 예감. 결혼식 당일 저는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예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유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너무도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살겠습니까? 주례 선생님의 질문에 아들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나 역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울리는 종소리처럼 허무한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점점 더 커지는 의혹. 결혼 후 유나는 우리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 명우랑 저는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가려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말도 예쁘게 했고 행동도 깍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너무도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졌다. 유나는 결혼 후에도 자주 외출했습니다. 골프 강습이 늦게 끝난다는 핑계로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화장이 점점 더 진해졌다. 처음에는 신혼이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화장은 더욱 요란해졌고 명품 가방과 고가의 액세서리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골프 강사라면 일정한 수입이 있을 텐데 유나의 씀씀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유나야, 요즘 좀 바쁜가 봐?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유나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요즘 VIP 회원들이 많아져서요. 그래서 강습 시간이 늘어났어요. 근데 필드 나갈 일이 그렇게 많아? 아, 요즘은 실전 레슨이 대세예요. 실내 연습장보다 필드에서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서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석의 두 번째 조사, 유나의 이중 생활, 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태석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석아, 유나 여전히 뭔가 수상해. 왜? 무슨 일 있어? 밤늦게까지 외출하고 씀씀이도 너무 커. 골프 강사라는 게 맞긴 한 거야? 누나, 그럼 다시 한번 조사해 볼까?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리고 며칠 뒤 태석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누나,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 그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와 유나가 호텔 로비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이 남자 유나의 VIP 회원 중 한 명이야. 근데 그냥 회원이 아니야. 둘이 꽤 친밀한 사이더라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누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불륜이야.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명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잔데 어떻게? 누나, 사진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태석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유나가 남자와 함께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걸 명우가 알면, 그래서 내가 바로 말하지 않은 거야. 누나가 어떻게 할지 먼저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태석아, 명우한테 바로 말하면 얘 또 안 믿을 거야. 그럼 어쩔 건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현장을 덮쳐야지. 태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누나, 진짜 각오 단단히 해야 돼. 나 우리 아들 지켜야 해. 더 이상은 못 봐.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반드시 끝내야 한다. 호텔 급습, 결정적 증거,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늦은 밤까지 외출이 잦았고 골프 강습이라며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항상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저를 찜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명우는 여전히 유나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유나 좀 믿어요. 믿고 싶다, 명우야. 하지만 엄마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왜요? 유나가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잘못한 거야?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봐. 유나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 진심으로 애정을 보여준 적이 있니? 항상 겉으로만 싹싹한 척하고 집에 있는 날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명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냥 유나를 못마땅하게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엄마가 처음부터 유나를 안 좋아했던 거잖아요. 저는 답답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이게 다 저 여자의 수작이야. 그녀는 사람을 홀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능력. 아들을 완전히 속여버린 그녀의 계략은 무서우리만큼 치밀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태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지금 당장 볼 수 있어? 태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 유나, 지금 호텔에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고? 방금 확인했어.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서 VIP 회원이라는 남자랑 같이 들어갔어. 강습? 아니야. 이건 그냥 명백한 불륜이야.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태석아, 현장 덮쳐야 해. 누나, 그거 위험할 수도 있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아니, 태석아,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래야 명우가 내 말을 믿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태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지금 호텔 앞으로 가자.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바로 나와.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유나가 지금 호텔에 있어. 그 순간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어디야? 강남 XX 호텔. 빨리 와. 그렇게 우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 숨 막히는 순간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 저는 차 안에서 심장을 쥐어뜯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굳은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호텔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 번호까지 확인했어. 확실해? 확실해. 방에 들어간 것도 다 봤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하지 않으면 아들은 평생 저 여자에게 속아 살게 될 겁니다. 갑시다. 우리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려?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화가 나.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우리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태석이 손가락으로 한 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야. 우리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비스듬하게 열려있는 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쾅! 저는 그 문을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유나가 한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불륜의 현장, 그리고 폭발하는 분노. 유나는 처음에는 너무 놀라 굳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급히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엔 왜?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속여?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남편도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유나, 이게 다 뭐야? 그제야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이건 그냥 오해. 저는 핸드폰을 꺼내 태석이 찍어둔 사진들을 그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남자랑 다정하게 손잡고 들어오는 것도 오해? 방 번호까지 따로 예약한 것도 오해? 이게 오해면 대체 뭐가 진짜인데? 유나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건 그냥. 남편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거짓말하니? 내가 우리 집에서 했던 말들, 내가 명우한테 했던 말들 다 거짓이었잖아. 그때 방 안에 있던 남자가 슬쩍 몸을 돌려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이 딱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자리를 떠나시면 곤란하죠. 남자는 얼굴이 굳었고 유나는 절망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우리 가족을 기만한 순간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 순간 방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명우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모든 걸 본 아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니, 명우야?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유나와의 관계는 끝이었습니다. 법정 공방과 최후의 승리, 이혼, 선언, 이 결혼은 끝이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에서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명우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우야, 이제 알겠니? 제가 조용히 묻자 아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현실이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내가 믿지 않았지?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여자가
내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했던 그 여자가 결국 이럴 사람이었어. 명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유나가 이럴 리 없어. 이건 다 오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명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던 호텔 CCTV 사진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걸 봐. 내가 그렇게 믿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야. 그리고 내가 못 봤겠지만 방 안에서 둘이 얼마나 친밀하게 있었는지 우리가 다 목격했어. 남편도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우야, 제발 좀 현실을 봐라. 하지만 명우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했습니다.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유나가 설명할 거야. 이건 다 오해일 거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어머님, 그게 내 남편이랑 통화 좀 해볼래? 명우가 아직도 널 믿고 싶어 하거든. 내가 직접 해명해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우야, 오해야. 난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유나야, 솔직히 말해줘. 나한테만큼은 진실을 말해줘. 명우야, 우린 부부잖아. 제발 나를 믿어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유나. 제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아냈어. 골프 VIP 회원, 스폰서 관계, 호텔 출입 기록, 다 조사 끝났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이다. 너와 우리 가족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게 우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우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유나는 호텔에서 현장을 잡혔지만 그녀가 순순히 이혼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유나는 결혼 후에도 우리 집 재산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상가, 나중에 명우가 물려받으면 좋겠네요. 어머님, 혹시 부동산 투자 같은 건 안 하세요? 요즘은 자산을 잘 굴려야 해요. 그때는 별 의미 없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말들이 전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유나가 재산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호텔 CCTV 증거, 골프 VIP, 고객과의 수상한 관계, 결혼 후에도 계속된 외박과 금전거래 내역.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정, 공방, 우린 너한테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소송이 시작되자 유나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시댁에서 끊임없이 저를 감시하고 간섭하고 심지어 저를 의심하면서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어요.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 변호사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말을 차근차근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결혼 후에도 호텔에서 다른 남성과 만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그냥 친한 회원님과의 미팅이었어요. 미팅이요? 그런데 왜 호텔 객실까지 들어가셨죠?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유나가 골프장 회원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사진, 호텔 CCTV 캡처, 남성 VIP, 고객과의 통화 녹취록. 판사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을 승인합니다. 또한 원고 측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최후의 대결.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유나는 우리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도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기회? 내가 우리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 명우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말을 듣자마자 명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야, 이제 너한테 줄래 감정은 없어. 그 순간 유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나와 완전히 끝났습니다. 마지막 교훈.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명우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부모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나 같은 사람에게 다시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는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